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만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국가 부채의 한도가 임박했다며 의회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7월 마켓 제조업 PMI 지수가 63.1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7월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가 59.8로 나타나면서 5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CNBC는 미국의 2분기 기준 실적이 2009년 이후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의 가상화폐 진출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구글의 목표가를 월가 최고치인 3,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탐사선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 처음으로 3만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더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오늘 글로벌 이슈 투데이 문을 열어볼 텐데요. 역시나 박곤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8% 올랐고 S&P 500 지수는 1.01%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4% 오르며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스냅과 트위터 등 기술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며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 둔화 우려보다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28%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7월 마켓 제조업 PMI는 63.1로 예상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서비스업 PMI는 59.8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에너지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주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그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SNS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냅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이용자 수를 발표했고 향후 순이익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23% 이상 급등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도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SNS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크레디트 스위스는 페이스북에 대한 목표가를 4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5%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저커버그 CEO는 5년 안에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의 경우 이날 크레디트 스위스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의 강점과 혁신을 언급하며 알파벳의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3,350달러로 올렸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알파벳은 3% 넘게 상승하며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애플의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매출이 좋을 것으로 내다보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애플은 1%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내놓은 가운데 주가는 0.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마존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3만 4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특히 오피스와 서버 부문에서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며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1%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모더나는 유럽의약품청이 모더나 백신 사용을 12세에서 17세까지 확대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의 경우 오펜하이머는 나이키의 디지털 전략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나이키의 순이익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목표가를 19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는 1.6%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퀄컴은 JP모건이 퀄컴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한 가운데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기대 이상의 2분기 매출과 EPS를 발표했지만 비용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3분기 매출 총이익은 2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칩 부족 현상이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주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의 규제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교육 관련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의 주가는 50% 넘게 폭락했고 디디 출싱도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니오는 일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 168만 주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4%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 활동 증가와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7월 종합 PMI는 60.6을 기록하며 2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스톡스 6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대 올랐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1.35%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8%대 올랐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차익 실현 움직임과 디디 출신 관련 규제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가운데 0.6%대 떨어졌고 홍콩 항생지수도 중국 정부의 규제 우려 속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1.4%대 내렸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 일본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델타 변이 우려에도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0.2% 오른 72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4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 증시와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며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장에서 금 가격은 0.2% 떨어진 1,80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 만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어떤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들 어떻게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중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분쟁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양국은 셔먼 부장관 방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셔먼 부장관은 노련한 외교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평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셔먼 부장관은 양국 간 경쟁을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미국이 지금까지 평등한 태도로 다른 나라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보충 수업을 해줄 의미가 있다고 사실상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왕이 부장은 미국이 늘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고 한다면서 자국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는 미국 양중이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로서 실제로 미국의 적극적인 의사로 인해서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셔먼은 미중 관계는 분명히 복잡하지만 같이 경쟁하고 또 협력할 분야가 분명히 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목표는 미중이 협력해야 될 분야에 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외에도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제한한 상태라면서 북한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기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외에도 미중 무역 분쟁과 최근 일어난 MS 해킹 사태 등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이 지난 2+2 고위급 회담 이후에 4개월 만에 이뤄진 만큼 회담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가 당분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월 FOMC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지금 FOMC 테이퍼링 구체화에 대한 전망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다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는 27일에서 28일 열리는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작년 6월부터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MBS 400억 달러를 매달 사들여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인데요. 수차례에 걸쳐 테이퍼링 착수 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서둘러 확정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FOMC보다 다음 달 26일에서 28일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토론회인 잭슨홀 미팅이 주목받는 배경입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채권 매입액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에서 위원들 간 불협화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너무 일찍 긴축에 나서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내년 후반에는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내나섭니다. 또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FOMC에서 얼마나 두드러질지가 관건입니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불확실성의 근원이 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며칠 전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 등 유동성 공급 정책을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지 시간 27일에서 28일 열리게 될 7월 FOMC 회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가상화폐 관련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아마존이 진출을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3일 아마존이 암호화폐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CNBC는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아마존의 관심을 보여준다면서 아마존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사이트 구직 광고 게시글을 통해 아마존 결제팀이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마존 대변인은 최근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이것을 아마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에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존이 그 기술을 가능한 빠르게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자 비트코인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34,000달러 선을 회복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금방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보이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아마존 외에도 지난주 진행된 더 비워드 컨퍼런스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진행된 컨퍼런스에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들로 꼽히는 머스크, 캐시우드 또 잭 도시가 참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까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캐시우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잭 도시 역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탄력적이고 좋게 보인다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전 고점인 6만 달러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인 마이크 맥글로는 현지 시간 2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강세장의 에이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맥글로는 자신 역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며 최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2만 달러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전 고점인 6만 달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네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많이 급등한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369달러,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호재의 소식이 나왔죠. 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앞으로 5년 안에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을 가상세계로 접속하는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용자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현실처럼 출근하거나 콘서트에 갈 수 있는데요. 저커버그는 지난 23일 미국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계의 후계자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기업으로 미국 초등학생 놀이터로 불리는 노블록스, 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가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당신이 홀로그램으로 내 소파에 앉거나 내가 당신의 소파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0억 달러를 들여 가상현실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오큘러스를 인수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이용자들끼리 어울리고 채팅하는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출시했고 VR 기술을 활용해 일터를 만드는 인피니트 오피스를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향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계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메타버스의 핵심인 VR, AR 시장이 2019년 455억 달러에서 2030년엔 1조 5,429억 달러로 3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차세대 시장을 이끌어갈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꼽히는 페이스북이 새로운 도전을 진출을 선언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체크포인트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FOMC 회의 전망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FOMC 정례회의와 2분기 GDP 예비치,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밤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에도 시장에 관심이 모인 상태인데요. 우선 현지 시간 26일에는 테슬라가 지난 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 발표된 수치보다 소폭 높은 115억 달러가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 매출 외에도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과 독일과 텍사스에 지어진 새로운 공장과 관련된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7일부터 28일까지는 연준의 FOMC 정례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진 만큼 월가 분석가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기존 입장도 많이 완화됐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대해 파월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한 점도 이번 회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28일에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퀄컴 등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트위터와 스냅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 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현재 월가 분석가들은 이번에 발표하는 기업들의 2분기 전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8%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9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이번에 공개되는 GDP 예비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는 약 8.5%로 전분기 6.4%보다 높게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날 미국의 6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와 아마존과 컴캐스트 등의 기업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 PCE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전날 발표된 2분기 GDP 예비치만큼이나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이와 함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과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IB들의 종목 토픽.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꼽은 Secular Growth Stocks,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성장을 해나갈 기업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에도 후에도 구조적 성장주로 꼽힐 수 있는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은 카바나입니다. 중고차 거래계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업체로 주가가 지난해 160% 오른 데 이어 올해도 40% 이상 오르며 52주 신고가 기록 중인 회사입니다. 카바나의 디지털 체계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 최대의 중고차 거래 업체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차 거래에 카바나가 있었다면 명품 거래에는 파페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보복 소비로 우리나라에서처럼 미국에서도 3월에 명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바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 명품 온라인 소매업체 파페치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국적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쇼피파이가 최고 등급의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성장이라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 게 아니라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스, 옴니채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형식과 같은 최근 동향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쇼피파이는 특히 작년 코로나로 인해 소형사들이 비대면 사업을 하게 되는 흐름 속에서 수요가 급증해 주가가 작년 184% 성장했고 올해 들어서도 45%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펫코나 펫마트 등 오프라인 위주였던 미국 반려동물 용품 시장을 온라인화하며 자리를 잡은 회사 추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펫프렌즈의 롤모델 회사이기도 합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 역시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기대감에 몇몇 종목은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카드와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 캐나다 스포츠웨어 회사 룰루레몬, 미국의 달러샵 파이브빌로우와 대형 소매업체 코스트코까지 목록에 오른 기업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건 스탠리가 꼽은 구조적 성장주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